네, 자, 우리 국회직 9급 문제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24일에 시행했죠. 자, 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 거의 무난하게 어문 규정과 기출 예시들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틀린 것만 체크를 바로 해보죠. 자, 1번. 아직 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모음, 이 역행동화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인정하는 예외만 따로 암기하는 건데 아지랑이는 인정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떼기, 떼기인데 상판대기는 예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벼이라고 희가 아니라 이와 결합하는 이유는 가볍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볍다는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해서 가벼워가 되죠. 가벼워. 이런 말들은 이 희 중에 뭘 선택한다? 이를 선택한다. 그래서 가벼이, 부드러이, 부드러워잖아요. 가벼워고 이런 말들은 희랑 결합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느지감치가 아니라 전설모음화가 돼서 정착된 느지감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중에 혹시 이제 좀 낯설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되게 많이 틀리더라. 마늘쫑 아닌 것이죠? 마늘종. 예전에 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규정 예시는 아니라서 한번 짚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열 문제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래서 보면 8급이나 9급이나 배열 문제가 막 2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일행직에는 공교롭게도 배열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이걸 앞으로 배열 안 내 이런 거 아닌 거지. 공교롭게 내다 보니까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에서 다 빠졌던 거야. 하지만 아직도 이런 걸 보면 국가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배열이란 유형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여전히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행직을 보더라도 그래도 배열 문제 유형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배열이 있잖아요. 어려운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스킬이 이렇게 쌓이고 나면 또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미친 듯이 어렵게 내지 않으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나에다가 색을 먹여둔 이유는 뭘까요? 선지도 우리가 보고 힌트 3을 뽑으면 3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린 객관식을 푸는 거니까 선지에서 머리 부분에서 2개 정도로 출발할 땐 걔네 먼저 읽는 거예요. 뭐뭐로 시작해요? 이제 나나 마죠. 그래서 나 말을 먼저 읽을게요. 자, 그러면 나부터 절도는 범죄지만 인간은 한편으로 그 범죄를 합리한다. 그 다음에 자, 이 절도에 합리화는 이런 것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 불공정한 사회가 전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도둑을 찬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거예요. 내용 요약. 펜터치 비슷한가요? 이런 펜터치가 너무 다르면 이제 주제 유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요약. 자, 그 다음에 마로 갈 거예요. 자, 마. 법은 절도를 금한다. 그리고 이제 10개라든가 그리고 또 고조선 이런 것들 나오고 절도가 용인이 되면 즉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절도를 금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시작한다는 걸 확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이거 같습니다 하지 말랬지. 취향은 하는 거 아니야. 이랬으면 좋겠어요도 안 돼. 우리 장문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앞에 절대 못 와요라든가 얘는 어떤 글에 머리가 될 수 없어요가 아닌 이상 그때는 보류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2개를 보고 머리 결정해놨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이거는 머리 결정에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나로 시작해서 마로 수렴될 수도 있고 뭐 마로 시작해서 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얘네 둘 중 뭐가 먼저 여야만 한다는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거를 전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그건 자기 주장일 뿐 이제 문제 풀 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둘 중에 못 정하겠다. 보류.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그냥 나머지 조각을 읽는 거예요. 빨리. 그죠? 자, 그래서 가부터 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얜 접속어가 있으니까 접속어는 굉장히 막강한 힌트죠. 그러기에 절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금기. 그럼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죠. 그러면 사회적 금기가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럼 절도가 왜 나쁜지가 나왔어야 되죠. 그럼 아까 뭐에서 봤어요? 이거 절도 안 막으면 어떻게 돼? 사회가 붕괴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뒤로 가는 게 아까 봤던 마 뒤로 가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절도에 대한 은밀한 욕망.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되는데 욕망이 있어.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근거 하나를 잡은 게 자, 뭐였냐면 자,
여기서 마가를 묶어주세요. 선지에서 마가 묶고 마가 묶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나머지 다라 읽겠습니다. 다 따라서 뾰족가루. 이것도 막강한 근거가 될 거예요. 사회적 금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절도를 향한 욕망 나왔다. 거침없이 드러난다. 그럼 욕망이 있다고 하고 거침없이 드러난다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는 뭐보다 뒤로. 그쵸? 가보다 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호. 그 도둑이 약탈물을 달동네에 던져주기라도 하면 뭐가 되네요? 찬미 대상이 되네요. 그쵸? 찬미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있었죠. 그러면 이건 찬미의 구체화네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화를 보는데 발을 보시면 지위를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부정축제와 부잣집 단장을 넘는 밤솜님 행위의 차이가 뭐냐. 만약 그 도둑이 넘은 담장이 부정한 돈으로 쌓아 올려졌다면 월장은 도리어 미화되고 찬양받는다.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경쟁을 해보면 얘랑 찬미대상 그쵸? 그래서 라랑 그 다음에 바 순서 나와요. 자, 왜? 여기 바에서 이 경우 부정한 돈으로 쌓아 올려진 것 일대 찬미 대상이 되면서 게다가 주기까지 하면 그쵸? 그럼 부정한 대상을 받아서 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뒤에 뭐? 바 뒤에 라죠. 그러면 또 바라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쨌든 두 개가 끝까지 남거든. 맞죠? 자, 그러면 둘의 차이를 볼까요 이제? 이게 선지의 적극적 활용이에요. 이래야 빨리 끝나.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일 땐 이렇게 해야 빨라요. 경쟁자들보다 빨리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다나가 중앙에 몰려있는 것과 여기 뭐로 시작을 해서 나로 시작을 해서 다는 중앙 배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다 부분만 다시 읽어본 다음에 더 우선순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1번을 보시면 왜 이래야 되는지 먼저 이 순서대로 배열해서 본 다음에 이것보다 이것이 왜 우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법은 절도를 금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된다. 자, 그러기에 절도는 동서고금 다 금지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있다. 따라서 금지 시스템이 무너지면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을걸? 자, 절도는 범죄지만 인간은 그걸 합리화해서 찬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절도를 금기시하는 거에서 찬미로 가는 경계에 합리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리화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 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합리화를 거쳐서 찬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 여기 중앙에 있어줘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절도는 범죄지만 범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이 밑에 봐라. 이게 바로 구체적인. 자, 그래서 부정축제한 걸 합리화 한번 하고. 그리고 또 합리화 도구가 하나 더 되는 게 뭐예요? 나눠주면 더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와 라는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선지 4번처럼 나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독해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해를 점점 강화하고 이런 문제들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문서를 읽으라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인간을 배제하려는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독해라는 거는 사실은 고집이 완고하면 그만큼 배우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세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4번 고른 사람들은 4번대로 읽어보고 괜찮은데 왜? 뭐가 문제야? 이러는데 자기가 선택한 답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 맞는데 이럴 때는 절대 조건을 둘 다 갖췄을 때는 양방향을 읽어보고 뭐가 더 아름다운 구성이고 타당성 있는 구성인가? 무엇이 더 주제를 잘 전달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번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4번 보면서 문제가 없는 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없지도 않아. 자, 볼게요. 나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볼게요. 절도는 범죄지만 우리는 그걸 합리화한다. 자, 불공정한 사회를 전제로 절도는 일어나고 그리고 도둑을 찬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면 얘가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얘가 도입부로 되게 적절하고 이게 주제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문제는 그 뒤에 그런데 마가가 오죠. 마가가 무슨 내용이에요? 금지죠. 자, 그러면 나에서 나에서 절도는 범죄지만 합리화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둑을 찬미한다인데 금지의 내용으로 새삼 가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별로 짜임새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 얘기를 하다가 자, 다시
금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가 중앙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가 뭐죠? 따라서 사회 금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절도를 향한 욕망은 거침없이 드러난다. 이게 나오죠. 근데 그 뒤에 찬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욕망과 그러면 욕망 발산 양상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이 바라가 욕망 발산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욕망 발산된 걸 합리화를 거쳐서 찬미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찬미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욕망과 찬미 중에 지금 이 바라 덩어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찬미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실 글의 구심점도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래서 1번과 4번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경계가 해주는 역할이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를 거쳐 찬미된다라는 얘기를 딱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다시 해서 이제 이게 더 짜임새 있는 글이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은 금기시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벌어지고,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야. 합리화를 거쳐 찬미된다. 자, 그 다음 3번.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다음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열하라. 자, 그러면 선지 역시나 보고 뭐뭐 먼저? 가라 먼저. 자, 여기에 가에 보니 인물 그려내기 동그라미. 그리고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 말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통념, 오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이게 진리일 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게 맞아.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념이나 오해예요. 어떤 글이 이거를 밝히거나 비판하고자 한다면 얘가 서두가 맞아요. 자, 그럼 얘를 볼까요?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얘로 출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10년 정도의 공무원 기출의 역사에 일행직, 기타 직렬 싹 다 모아서 봤을 때 그때 지시어로 배열이 출발하게 한 게 딱 한 경우 있었어요. 예, 딱 한 경우. 그거는 출제자가 윤문을 잘못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이제 해설하면서 욕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 잘못 나온 문제예요. 물론 선지 중에 바람직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답안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문항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만약에 지시어로 시작하면 시작할 수 없어라는 말을 지켰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지시어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거잖아요. 앞뒤로 내용이 더 있는데 그냥 중간에 이게 딱 잘랐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건 단 한 문제. 배열만 해도 아마 뭐 한 100제 넘게 나왔었을 텐데 그중에 한 문제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윤문에서 그 지시어를 발견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걸 쓰셔도 돼요. 그 문제를 가끔 보고 선생님 얘기 듣고 접속어나 지시어로 시작하는 건 맨 앞에 안 두었는데 이 문제는 뭐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출제의 잘못이야. 예. 자, 그래서 그것은 으로 출발하지 않도록. 자, 그 대신 눈으로 디든 김에 그것은 쭉 보면서 공간이라는 말이 자, 공간에 동그라미 치고 다소 추상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그곳을 구성하는 물체들이나 등등등등을 공간소라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겠어요? 앞에서 찾을 필요 없이 어때요? 뒤에 공간이죠. 연결해 두고요. 그것과 공간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여기서 동그라미.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의 대부분을 뜻하는 공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뭐보다 뭐가 뒤로 가야 돼요? 나보다 라가 당연히 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넓은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라를 붙여주세요. 하나밖에 없네. 답 나와버렸는데 그쵸?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그리고 나머지 입증해 볼까요? 보고 자, 여기서 다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적 존재이고 그가 내면을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면 인물의 특질을 제시하는 것의 범위가 넓어진다. 밑줄. 인물에 대한 얘기죠. 공간이 아니고. 그러면 이 내용은 뭐 뒤로? 가 뒤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상자의 눈에 보이는 것의 거의 모두가 인물 그려내기에 이바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뭐예요? 여기 나오죠? 나의.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 하고 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끌고 나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다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 4번 문제는 문맥적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전에서 손의 의미를 다 외워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게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를 단어 뜻 1, 2, 3, 4 하면서 외울 거냐고. 우린 인간 사전이 아니야. 그러면 문장에서 유사점을 찾아서 그죠? 대조적인 것들, 차이가 심한 것들 배제하면서 속어법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서술어일 때는 어떤 방법들을 쓰냐면 자, 유의어나 상의어로 대체해보기,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유사점 보기, 뭐 그리고 또 문장 구조에서 서술어 자릿수를 활용하기, 서술어 자릿수에서 필수 성분의 속성이 유사한 걸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서술어일 때. 근데 얘 서술어예요? 아니면은 지금 명사예요? 서술어가 아니라 지금 심지어 주어로 사용된 명사예요. 자, 이럴 때는 만약에 수식어가 있다면 수식어 속성을 좀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식어가 있어요. 경찰의 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범인은 경찰의 손 이렇게 묶어주세요. 경찰의 손. 그 다음에 경찰의 손이 미치다. 요게 서술어예요. 이게 주어고 지금. 경찰의 손이 미치다죠. 그러면 이렇게 뿅 따. 이렇게. 자, 밑줄에 직결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요. 자, 그러면 범인이 도망갔는데 범위 밖으로 도망갔죠. 근데 이 범위가 무슨? 여기서 곳이죠. 이게 곳을 꾸미는데 어떤 범위?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느니 이 육체적 손은 아니죠. 자, 그럼 뭘까요? 오히려 경찰의 영향력, 경찰의 힘 이런 게 되죠. 그럼 유의어 대체법을 쓰는 거예요. 서술어 때도 쓰는데 여기서도 일단 이게 1순위죠.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근데 되게 긴장도가 높잖아? 그럼 유의어가 생각이 안 난다? 나 지금 영향력, 힘이라고 말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 시간 내에. 근데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적인 의미 문제를 제가 작년 모의고사도 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맥적 어휘 문제를 되게 모의고사 하나당 거의 하나씩 냈었어요. 이유가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훈련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기출엔 많지가 않아. 왜냐면 요즘 트렌드거든. 이게 막 열심히 나온 지 3년 됐어. 그러면 되게 많이 축적된 문제량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출에서는. 자, 보면 요즘에는 손이 부족하다의 손은 유의어 일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노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찰의 노동력이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막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 인력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 일은 손이 많이 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라면 1번, 2번을 묶어 치우겠어요. 자, 물론 이때 밑에 있는 손은 육체적인 손이겠으나 노동 상황에서 이 손에서 이 손이 파생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건 진짜 이거다. 그렇죠? 요 손. 자, 그래서 1, 2, 3번 묶어버려. 1, 2, 3번 묶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을 하는 사람 인력. 요거는 요거 육체. 근데 여기서 이거 파생되고 여기서 요거 파생되고 그래서 얘가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에서 인력, 엄마에서 노동기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셋은 진짜 근접한 의미고요. 자, 그 다음 그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났다. 이땐 계략. 그리고 구조상 구조가 동일한 게 수식 구조가 동일한 게 요 둘이죠. 그걸로도 이 세 개를 지워낼 수 있어요. 수식 구조.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면 누구 영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식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장사꾼의 손과 선배의 손에 둘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그냥 둘 다 영향력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뭉뚱그리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찢어야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렇죠? 그래서 별거 다 나오죠? 근데 이걸 해서 뜯어내야 돼 이렇게. 그래, 내 느낌엔 이게 사람의 그쵸? 뭔가의 영향인데 이때 장사꾼 손과 선배 손은 뭘까? 그러면 이때 장사꾼 손에 놀아나다니까 나쁜 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선배의 책임. 그러면 도둑을 잡는 건 경찰의 책임과 권한과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좁혀나가서 그래서 답을 5번 고르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아주 늘 보던 의문론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양상이 어때요? 이제 요즘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어떻게? 기억, 니은, 뭐, 니은, 디귿.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모의고사 이렇게 낼 때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서 뭐 유효진은 좀 쓸데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내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나올 때 뭔가 문제가 어려웠다면 쓸데없는 어려움은 없어요. 자기가 틀렸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하면 안 돼. 독설. 난 쓸데없지 않아. 쓸데없는 문제 절대 내지 않아. 자 그래서 쓸데없이 복잡하다거나 쓸데없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못 붙을 사람들이 자기 위안하려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범주 밖의 예문 같은 걸 낼 때예요. 그러니까 수험 범위를 벗어난 이상한 어휘. 내 모의고사 봐봐 그런 게 있나. 난 교과서랑 어문 규정 밖에서 안 내.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방식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현란하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실을 알면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거예요? 아니죠. 그냥 바쁜 거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선제 하나가 사고를 까다롭게 거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쉬운데 사실은. 해설 읽으면 이걸 못 푸는 사람이 공부 똑바로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그 왜 이렇게 내요라고 한다면 난도는 올려야겠는데 범주를 새삼 넓힐 수는 없고. 그쵸? 그리고 이런 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고 그쵸? 꼼꼼할 확률이 높고 업무를 할 때도 실수를 할 확률이 적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쵸? 동시에 여러 가지를 줘도 여러 가지를 멀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자, 그럼 1번 물난리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일은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의 순행, 유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을로부터 역행, 유마. 순행, 역행, 유마가 일어납니다. 순행, 역행, 유마 모두 대치. 그래서 이때 기역과 니은인가요? 기역인가요? 기역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짤따를 발음할 때는 자 짤따 할 때 뭐 빼야 돼요? 받침에서 두 개를 발음할 수 없다. 자음군, 단순화, 탈락. 자, 그 다음에 리을 뒤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 나는 거. 용언의 어간어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체, 그러니까 대치, 교체의 된소리대기. 여러분 된소리대기가 교체, 대치의 된소리대기가 있고 첨가의 된소리대기가 있죠. 근데 용언의 어간어미 사이에서 뭐예요? 대치에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 디귿과 그 다음에 용언 안에서의 된소리, 기역이 일어난 거죠. 기역 디귿이 모두 일어난다. 어때요? 맞죠. 자, 그러니까 교체의 된소리 대기와 첨가의 된소리 대기 가려야 된다니까. 이때 이걸 보고 첨가의 된소리다 이렇게 했으면 오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몸값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자 지금 비읍시옷 있죠. 자, 그러면 얘 슉 이렇게 하면 얘 탈락했죠. 그 다음에 얘도 몸값 하거든. 그럼 이것도 교체 대체 된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용언의 어간어미 사이에서예요? 아니면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만들어지면서 된소리가 나면 뭐라 그랬어요? 그쵸, 첨가의 된소리 대기죠. 그럼 똑같이 된소리가 나도 얘는 첨가의 된소리 대기. 그래서 여기서 탈락하고 자 니은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리을. 디귿과 리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디귿 리을.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4번에 막리를 발음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서 막 초성 비었죠? 요렇게. 자, 요렇게 이응이 써 있었던 건 뻥이응, 음가 없는 이응.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이 자리에 뭐가 첨가되고? 그쵸.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에 받침 있고 뒷말에 초성이 없으며 이로 시작할 때 그때 니은이 첨가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첨가에 니은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역행 비음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리을이랑 뭐가 일어났어요? 비음화, 기역. 그래서 기역 리을이 일어났죠. 그러면 얘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하다라고 했을 때 따뜻에 얘 발음할 수 있을 리 없죠. 그러면 얘를 대표음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교체 대치. 같은 말 교체 대치. 그 다음에 디귿 더하기 히읗은 축약. 그래서 대치와 축약이 일어나니 기역 니은이죠. 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해설하니까 이걸 다 해드린 거지. 사실 이 문제에 확신이 있으면 몇 번에서 끝나요. 왜? 답 나왔을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친절해. 뭐라고 알려줬어요? 한림별곡. 그래서 교과서 필수 작품을 공부한 경우에는 한림별곡이 뭔지 알죠? 제가 우월한 독해에서 수업을 할 때 한림별곡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각 장을 독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독해할 필요가 없고 이것에 대한 오히려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한림별곡은 무슨 장르에 들어가고
경기체가에 들어갔는데 경기체가가 왜 경기라는 말이 붙었죠? 경기도 아니죠? 경기도 민요야? 이렇게 물어본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경기가 예전 말로는 경치, 경관, 모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후렴마다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 모습 어때? 우리 모습 어때? 라고 과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난 체 노래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던 집단은 여기 이제 이 한림별곡이라는 게 한림학사들의 모임이라 그런데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라 고려말 조선 초에 집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패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 대단한 그룹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던 장은 아닐 거예요. 그거 독할 필요 없어요. 출제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만 봤으면 될까요?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사실 얘도 안 봐도 돼. 얘만 봐도 돼. 제목만 봐도 돼. 그러니까 거의 지식국어 수준이죠. 그렇죠? 그냥 이 장르 알지? 뭐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걸 몰라도 돼. 쓰지 마. 쓰지 마. 또 궁금해 미치는 사람 있을까 봐 그냥 해주고. 뭐 해설을 대강하네 이러니까 썼을 뿐. 그쵸? 하지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뇌의 용량의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볼까요? 위 주석까지 내가 외웠다. 이 모습 어떠니? 자, 그리고 위에는 책을 막 나열한 거야. 엄청 책을 부른 다음에 나 이거 주석까지 다 외웠어. 어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 열람하는 모습 어떠니?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는 거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사대부 계층의 소박 땡, 안 봐도 알아. 우리 어때? 우리 어때? 그런데 무슨 소박 감정이야. 자, 그 다음에 소박을 모르는 거 아닐까? 갑자기 무서워지네. 소박하다는 말을 뭔지 모르. 자, 그 다음에 2번 나열의 방식으로 맞는데 뭐가 아니에요? 자연치는 아니죠. 시적 화자의 능력을 예찬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 어때? 우리 어때? 우리 공부하지 어때? 어때? 이거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시간의 흐름 X 단순 나열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X. 근데 괜히 5번 고른 사람들은 그냥 불안하니까 내가 문답을 못 찾은 건 아닐까. 이때 여러분 우리 모습 어때라고 물어봤지 대답 나와요? 아니죠. 그냥 이거를 듣는 사람들 우리 어때? 우리 어때? 할 뿐이지 대답을 원해서 묻는 게 아니죠. 의문형은 있으나 문답법은 아니다. 문답법은 질문과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입니다. 자, 7번에 다음 글에 나타난 플로티노스의 견해에 대해 긍정 발문, 부정 발문, 긍정 발문. 자, 선지 먼저 읽지 말고 지문 돌파. 자, 그러면 지문을 요약해야겠죠. 자, 그럼 펜터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해설 준비하고 막 그럴 때 초벌 막 푸는 친구가 있는데 막 대강 풀었는지 내가 그 시험지 좀 잠깐 볼게요. 그래서 딱 당겼는데 먼저 푸는 애들 있잖아요. 딱 당겨서 봤는데 대리석이 동그라미란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조교인데 대리석이 동그라미라서 장난침? 대리석이 왜 동그라미 해놨어? 아무 생각이 없었대. 그 아무 생각도 없이 검토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불쌍하죠. 붙고 나서도 저한테 사고를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리석이 동그라미 왜 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애는 플로티노스마다 동그라미가 다 돼 있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대리석 나와서 다 검사당했지. 1년 내나 봐니. 그랬더니 막 사람 이름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다들 독해 알고리즘 다시 듣고 싶어? 내려면서 막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올 거야? 내려면서 막. 자, 여기서 첫 번째 문단.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발문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한 얘기를 줄여야지. 자, 그럼 여기서 석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니라 부분은 안 쳐도 되고 아니라 뒤에 조각수를 통해 거기에 부여된 석상에 부여된 형상 때문이다. 형상만 쳤어도 되죠. 그리고 뒤에 형상은 뭐다? 질서 부여하고 통합하는 원리.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장인의 손에 존재하던 것이다. 아니며의 밑줄 굳이 긋지 말고. 자, 장인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적 형상. 오히려 내적 형상이 동그라미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내적 형상이 도리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응해서 석상 속에 내재하게 된다. 원래 어디에 있던 건데? 장인 안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가요? 석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석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한 다음에 즉 하고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즉 앞뒤 부분에서 뭐가 더 간결하고 서머리하기 좋을까요? 즉 뒤에가
간결하거든요. 아무래도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그게 어려울까봐 풀어주거나 혹은 아니면 압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정돈할 때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즉 뒷부분에 쳤어요. 내적 형상은 장인에 의해 물체 속의 형상으로 구현이 되고 끊고, 감상자는 물체 속의 형상으로부터 내적 형상을 복원합니다. 그러면 장인이 하는 일은 자기 안에 있는 거 석상 안에 넣기, 그 다음에 감상자가 하는 일은 그게 장인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복원하기. 그렇죠.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이 달랐죠. 비끔 걷죠?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갑니다. 저기 선지로 갑니다. 선지. 자, 그럼 선지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습관, X포인트 확실히. 어느 부분 때문에 틀렸나. 그냥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것 같아 하지 마. 자, 그래서 1번에서 어느 부분에 X예요? 진료 아니라뇨. 원래 내적 형상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장인에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물체에 옮겨진 형상은 내적 형상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까지 맞아. 그래서 진료 자체에 주목해야 돼요? 아니죠. 진료가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료 자체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료는 거기에 부응해야 돼요. 장인 안에 있던 내적 형상에. 자, 그 다음 3번. 동일한 내적 형상도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고, 4번. 자연 그대로의 돌덩어리라 할지라도 감상자가 돌덩어리의 내적 형상을 복원한다? 여러분, 이때 자연 그대로의 돌덩이일 때는 복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복원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했어야 돼요? 장인이 넣었어야죠. 자연 그대로의 돌에는 아예 내적 형상이 들어있질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복원의 전제 상황이 될 수 없다. 자연 그대로의 돌덩이는 복원할 것도 없다. 그 다음 5번. 감상자는 작품의 부수적 성질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함에 따라, 자, 환원시키나요? 여러분, 통합하고 부여하는 건 원래 누가 하는 일이에요? 장인이 하면 복원을 감상자가 하는 거죠. 자꾸 장인이 하는 일과 감상자가 하는 일을 섞어놓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지나쳤죠. 8번 문제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일행직에는 순하어가 안 나온 지 지금 3년 차예요. 근데 국회직은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거든요. 자, 국회직 하시는 분들 국회직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순하어도 순하어 범주가 있어요. 선생님들 책에 순하어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립국어원이 공개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줄여서 넣어.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국립국어원이 되게 언어로서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상식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약간 이거 NCS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 취업할 때 상식 문제처럼 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순하어라기보다는 순하어니까 외웠어야지가 아니라, 국어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 알아?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3자 제재라고 바꿔도 뭔지 모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어차피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모르겠다. 딱. 난 세상과 등졌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개념은 쓰는 거 아니지? 해설에 넣지도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 상식 용어, 미안 자꾸 상식이라고 해서 몰랐을 수 있는데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사실 제3자 제재인데 이게 약간 2차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느낌상 이게 두 번째 제재라고 해도 헷갈리는 거죠. 2차적으로 너 제재하고 너랑 거래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니까. 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러면 접속어 문제죠. 네, 그래서 접속어 문제를 따질 때는 글을 쭉 읽으면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칸의 앞뒤 이렇게 초점화하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초점화 이렇게요. 여기다가 뾰족가루를 친 건 이 앞부분의 덩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앞의 내용에 서사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배타적 범주, 그 다음에 그 환원 단순화의 위험성. 자, 그리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르는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직관적, 실용적, 임의적 분류에 가깝다. 그 다음에 점프, 이 나열을 한 다음에 이것 등과 같은 장르가 그렇다래. 여러분, 그렇다는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앞문장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라는 게 뭐겠어요? 직관적, 실용적, 임의적 분류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때야 되냐면 요렇게 이것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를 들어와 같은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즉이라든가 이를테면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하나만 너무 좁게 생각을 하면 답안에 후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물론 예를 들어를 발상했을 수 있는데 선지를 보면 예를 들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를 끌어가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걸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 의도였구나 해서 자 그럼 기억에서 안 되는 것만 지울게요. 더구나 지우겠습니다. 더구나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이 앞에 있었던 A 더구나 B는 A보다 뭔가 심각해졌을 때, 정도가 심해졌을 때,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것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얘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더구나를 쓰죠. 근데 보면 오히려 앞말로 끝났어도 되는데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는 더구나에서 강조점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더구나 빼면 돼요. 그리고 이를테면이라든가 가령은 살아남죠. 가령을 어떨 때 써요? 가정사례. 그럼 괜찮죠. 예를 들어도 되고요. 근데 선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빈칸입니다. 자, 유사한 서사적 특성들로 이루어진 좌표적 군집으로 보고자 한다. 자, 그 다음 점프. 어떤 장르들은 때로는 다른 장르와 교차할 수 있으며 교차빗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느슨한 장르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교차 가능, 포괄 가능, 이게 유사서사 특성들. 자,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거랑 대립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거나 역시나 등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도 추가돼요. 요것도 되고요. 그래서 기호화를 할 때 저랑 독해 알고리즘 하셨을 때 이렇게 최대한 넓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만 지우면 돼요. 자, 하지만만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장르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어때요? 유사한 것들이죠. 그리고 교차하고 포괄하는 거니까 유연하고 개방적인 거죠. 그럼 여기도 역접이 아니겠죠. 그러면 역시나 끌어가고 그렇죠? 끌어가고 그러면 끌어가는 것을 여기서 찾아주면 반대로 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처럼 해서. 그래서 사실 전 이 문제는 되게 정교하게 나온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는 딱 문제를 보면 출제자가 접속어를 위해서 지문을 썼는지 지문을 아예 이 문제를 깔끔하게 내기 위해 지문을 주로 쓰거든요. 저는 그래요. 모의고사 낼 때. 예, 지문을 주로 만들고 다 윤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문제가 떨어지는데 얘는 원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전은 그냥 뚫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예를 들어 같은 가장 FM의 가장 모범적인 그 접속어가 아닌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두루뭉술해 보이겠지만 이기호와 이기호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모호한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어 문제치고 굉장히 질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 답은 낸다는 거지 왜 소거법으로. 근데 선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여러분 10번 문제는 문학 문제고 제가 선지 왜 먼저 보여드렸겠어요? 무슨 발문? 부정 발문.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것들이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 지문 읽을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상징 여러 차례. 그럼 몇 회 이상이어야 돼요? 2회 이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자아분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의지, 일제감정기 고통받는 지식인의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 여러분, 그리고 작품이 뭐죠? 되게 친절해. 나 이런 거 안 줄 거야. 그죠? 자, 저면은 한림별곡도 안 주고 날개도 안 줄 건데요. 제 모의고사는 여러분 교과서 필수 작품일 때 작품 이름 안 줘요. 그렇죠? 왜? 그 작품에 대한 지식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 날개다 하고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상대적 우위가 돼야죠. 당연히 그게 유리해야지. 근데 제목을 보고 제목을 언제까지 줄 것 같아?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날개인 줄 모르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거 날개의 부분이다. 우리 우월한 독해 교재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그래서 미스코시 백화점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인생 성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에 날개를 몰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럼 얘를 읽고 있겠지. 그리고 뭘 찾을까? 1인칭 주인공인가? 상징은 어디 나오나? 그리고 의식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다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 속도가 어떨까? 답안 결정 속도가 엄청 느리지.
근데 우리는 날개를 배울 때 강조점 자체가 뭐예요? 1인칭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 두 선지 묶으세요. 1인칭 주인공이며 그 사람의 그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1, 2번을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지식인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선지를 잘 보세요. 일제강점기 지식인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한 욕구?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 여러분 4번 보세요. 자아분열 상황 맞죠? 자아분열 상황을 극복하는 거는 내 내면의 얘기예요. 나를 바꾸는 거야. 근데 이건 뭐예요? 저 세상을 바꾸겠다. 이거죠. 더 적극적인 의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후반에 보면 자, 내 꿈의 이게 날개라는 게 나의 꿈을 상징해요. 맞죠? 인공의 날개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날개 달려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자라나면서 날개를 갖게 되죠. 그게 꿈이고요. 그리고 꿈을 이루면 이제 날개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없는 이 날개라는 건 일제강점기라서 꿈을 잃었었는데 다시 한번 돋아봐라. 나 다시 한번 꿈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회를 바꾸겠다야 아니면 나를 의지를 다지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지겠다. 이거죠.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말자지 저 사회를 바꾸겠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린 거다? 이 부분이 틀린 거다. 그래서 자아 분열 때문에 무기력에 빠졌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나랑 살기 귀찮은 애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로 하고자 하는 게 다시 날개를 가져보자. 어쨌든 살아야지. 자,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은 상징은 뭐 여러 차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일단 아내와 나의 절름발이 관계 이것도 내 자아일 수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나와 아내를 내 안에 그 괴리적인 그 두 자아로 표상하였다. 이렇게도 하고 날개는 뭐라고요? 꿈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딕셔너리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건 나의 생각, 내 회상, 내 추억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어문 규정은 해설지를 제가 빡세게 써놨으니까 해설지 주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쟁점에서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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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인데 서빙고에 대해서는 소문자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니 예, 알아두시고요. 서빙고가 만약에 앞에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서빙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냉장고로서의 의미가 돼서 그때는 보통 명사로 보고 소문자로 쓸 수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빙고가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얘는 대소문자가 다 있는 거죠. 서빙고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냥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로마자 표기로 변환할 때 자, 잘못된 건 분황사입니다. 여러분 분황사를 발음할 때 히읗 발음을 안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 히읗 발음 안 하고 분황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귀찮아서 안 하신 거잖아요. 표준 발음을 따라야 하고 분황사예요. 여러분 이때 선생님 히읗은 니은과 만나면 니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히읗이 앞에 받침일 때예요. 예를 들어 이럴 때 아이를 낳는 이럴 때 히읗이 뒤에 있을 때 누가 그러래. 그쵸? 그래서 분황사예요. 분황 해서 코를 흥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분황사가 아니라 분황사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야 돼요? H를 이렇게 딱 앞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썰어주면서 보세요. 분황사. 그리고 예를 들어 된소리 대기 같은 건 반영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 문제. 자, 이 문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좋은 문제예요. 앞으로 어휘 문제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문제 진짜 머리 쓴 문제야. 아까 접속어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혹시? 아, 그거는 막 낸 거야. 출제자한테 내가 돈을 준다면, 그쵸? 출제자한테 다르게 돈을 준다면 이 문제 내신 분한테 그 아까 그 접속어 내신 분의 2배는 드리겠어. 그쵸? 자, 왜냐? 나름 진짜 그럴 것 같아. 이유를 알죠? 원전 뚫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막 이렇게 내는 거랑 이분은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윤문을 막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요소 넣으려고 한 거 보이지? 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나이, 주제별 한자어에 들어가는 나이 이르는 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어떤 게 있어요? 관용 표현. 그렇지. 관용 표현. 그래서 두 단원을 하나의 문제에 심지어 독해를 활용하게 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이 엄청 들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어휘 문제 낼 때 그냥 어휘 내기보다는 독해에다 심거든요. 그래서 제 모고 문제들도 주로 이런 식으로 어휘를 발라요. 낼 때. 그래서 지문 안에 어휘를 넣는 식으로. 자, 그래야 문맥 훈련도 돼요. 아까 문맥적 의미 있죠. 딱 그 유형으로 안 내도 이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라나.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빈칸에는 나이 용어가 들어갈 거라는 걸 알죠. 알고 들어가면 뭘 찾으려고 들겠어.
조건에서 나이를 지문에서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바로 보여요. 70이라고. 그럼 70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고희. 그럼 바로 두 개밖에 안 남잖아. 그리고 선지도 활용하세요. 뭐예요? 고개는 니은에 그냥 우리가 얻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고개를 드는 것이다. 고개를 들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든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자라날 때 고개를 든다. 뭐 하고 싶은 생각이 고개를 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관용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부분. 자, 70 고갯길에 섰으니 디귿을 한번 돌아보고. 그럼 내 인생을 돌아보겠다는 얘기네요. 지난 날을. 그럼 그 앞이라고 하겠어요? 뒤라고 하겠어요? 뒤. 그래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할 겸 얘네들을 검산하기 위해 넣어볼게요. 매듭과 동기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용 표현이니까 어떤 서술어랑 호응하나 보죠. 매듭 찢기. 매듭을 한번 지어본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집필한 동기이다. 이렇게. 그 다음 13번이요. 자, 전우치전이네요. 자, 전우치전은 홍길동전의 아류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우치는 이가를 구해보려고 얼마쯤 가다 호련히 보니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돼지머리 5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우치가 구름에서 내려와 다투는 까닭을 물으니 돼지머리 쓸 데 있어서 사갔는데 이 관리놈이 빼앗아가려 합니다. 자, 우치가 관리를 속이려고 주문을 외니 그 돼지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관리의 등을 물려고 하자 관리와 구경하던 사람들이 헤어져 달아났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우치가 누구를 혼내주는 상황이죠? 네, 관리를 혼내줘요. 이 관리는 어떤 관리? 백성의 재물을 뺏으려는 자. 자, 관리가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다. 가렴주구가 뭐예요? 수탈. 그래서 1번 맞는 말. 그 다음에 우치와 관리가 같은 종족이라뇨. 아니죠. 얘는 지금 여기선 정의롭고, 그쵸? 얘는 이제 가렴주고 하는 인물이니 반대라 유유상종 쓸 수 없고. 자, 전우치 행동은 연목구어록은 연목구어는 뭐예요? 자, 나무 아래서 물고기를 구하는 엉뚱한 짓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울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우치는 전전긍긍 어쩔 줄 모름, 초조함 이런 건데 초연하게. 그쵸? 왜? 관리놈 따위 그냥 속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전 투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으로 강인한 성격의 한경도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미친 듯이 싸우다가 변을 당했다? 변 당했어요? 다 흩어졌죠. 그쵸? 그리고 또 구경꾼들이 싸워요? 구경꾼은 구경해요. 예, 구경꾼은 구경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성어 문제인데 이제 요즘에 성어들도 단순 성어가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 독해랑 병합해서 어떻게든 지문을 한 개라도 더 보게 하고 싶어 한다니까. 자, 그 다음 자 14번입니다. 자, 높임법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중 보기의 기역과 리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자, 여기서 이 문제 형태를 보면 굉장히 참신한데 발문 똑바로 이렇게 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써야 된다고 알아먹을 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역하고 이렇게 해서 기역하고 리을이랬어요? 아니면 기역과 리을이랬어요? 기역과 리을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을 딱 거두세요. 기역과 리을. 근데 자, 제가 지금 초록색을 근 건 기역, 리을만 근 건 아니고요. 그냥 높임 요소를 다 거놨어요. 이 중에 기역, 리을 관련된 것들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자, 그럼 주체를 높이는 용언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이거 뭐예요? 간접 높임 명사네. 간접 높임을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걸 그럼 왜 보여줬을까요? 엿먹으라고요? 그죠? 엿먹으라고? 착각하라고? 아까처럼 착각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지. 발문 똑바로 안 읽었으니까. 물결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니까 이거 보여준 건 출제자는 엿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착각할까 봐 오히려 힌트를 준 거야. 여러분 눈에 용언이 보인다고 해서 다 기억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랑 얘를 구별하시오. 속지 마시오라고 해서 자기 딴에는 자기라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출제자님 보고 계시면. 자, 어쨌든 그 분은 배려한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그 신경 쓰면서 보라는 얘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 1번. 자, 여기서 나는 아직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거죠? 그분 거죠. 근데 이때 그분이 주어가 돼서 서술어가 존재하나요? 기억하다의 주어는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언이래. 뭐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건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 높임 용언은 아니고 명사인데 자, 그분을 높이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분과 말씀을 묶어서 리을은
성립이 됐고 주체 높이는 용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쭈다를 가지고 문장 성립을 해봐야 돼요. 누나가 누구께 여쭙다. 그러면 누구께 때문에 여쭈다라는 용언이 탄생하는 거죠. 이 용언은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에요, 객체를 높이는 용언이에요? 객체 높임이죠. 그래서 얘는 니은. 그 다음에 할머니 댁에 갔다. 자, 할머니를 높이기 위한 리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선 니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네. 어이구.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객체 높임이고요. 그 다음 3번 할아버지께서는에 깨서 주체 높임 조사 편찮으셔서, 그래서 이것도 주체 높임을 위한, 자, 여기서 주체 높임을 위한 용언. 여기 기억. 거동을 잘 못하신다의 신데 그냥 용언이라고 했지 선어말어미라고는 안 했으니까 패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사 없죠. 리을 없음.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주체 높임의 조사 몹시 피곤하셨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가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거실에서 주무신다 특수어휘. 그래서 주체를 높이는 기억. 자, 그리고 리을은 없음. 자, 그 다음에 생신을 맞이한 생신 명사죠. 근데 누구의 생신이라서? 할머니 생신이라서 리을 있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어예요. 자, 주어고 할머니가 맞이한 신인데 신은 선어말 어미죠. 자, 케이크를 잘 뭐 하세요? 잡수셨죠.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답안을 성립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선어말 어미 신은 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높이는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용언의 덩어리 자체가 높임으로 탄생한 용언을 얘기하는 거고, 시는 용언의 일부지만, 하지만 이거는 용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높임의 선어말음이라고 하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간 요소들이 다 굉장히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입니다. 15번 문제가 가나다라마가 있다는 건 이게 한 작품인데 말이죠. 이거는 그럼 선지가 배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문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그럼 선지 모양새를 봐. 그랬을 때 가나, 가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섞었는지 아니면 각 선지가 하나씩 언급하는지. 어때요? 각 선지당 각 하나씩이죠. 그러면 보고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없어요. 표현상의 특징이더라도. 우리가 문학에서 표특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무 작품은 긴데 표특이 어디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이나 아니면 수별로 나눠져서 선지 배분됐을 때는 뭐 작품을 먼저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도 나는 선지 먼저 보련다. 괜찮아요. 그냥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가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가 표특이 됐든 내용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게 기출 작품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그냥 초가집, 움집. 초가집이나 움집을 짓노라 하니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 남들은,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은 비웃는다. 자, 하지만 어리고 함의 뜻에는 이거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어리고가 옛날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어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뜻에는 딱 맞는다. 속세 사람들은 날 비웃는데 나는 원래 어리석고 시골뜨기라서 내 팔자인 이게 딱 맞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멍청해서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그냥 이게 딱 맞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 그래서 만족의 삶에 대한 얘기였어요. 안분지족 맞죠. 자, 여기서 성어 섞고, 자, 그 다음 안분지족의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어리석고 시골뜨기의 겸손함이 나타남. 내용이네, 그렇죠? 그래서 표특이 들어가든 내용이 들어가든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자, 나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뒤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실컷 논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의 일들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자, 그래서 자연 친화하는 일 빼고는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벼슬 필요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와 역시나 만족이죠. 안빈낙도의 자서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여남은 일은 자, 이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세의 일이 됩니다. 저거 부럽지 않아. 부귀공명 부럽지 않아. 이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예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운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만하겠어? 이보다 반가울 순 없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래서 뭐보다 뭐가 더 좋다? 님보다 산이 더 좋아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님과 산을 비교해서 산이 더 좋다. 그리운 님보다 뇌가 더 좋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러하랴 라는 부분 있죠. 묻는 거예요,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이죠. 자, 그래서 그리운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만하랴 라고 했지만 이만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리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 누가 삼정승 보다 도곤이 보다예요. 누군가가 삼정승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니 제왕이 이만하랴? 나는 삼정승보다도 잘 사는 것 같고 제왕보다도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로 헤어든 소부호유라는 고사를 활용해서 자,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걔네가 야같다. 이게 좋은 줄 알고 들어갔던 거다. 자, 그러면서 아마도 임천하능 자연에서 즐기는 흥을 비길 곳이 없더라. 그래서 오히려 소부호유는 나 같았던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야근 사람이야기 때문에 답안은 몇 번? 여러분 여기서 소부호유보다 낫다예요? 삼정승과 만승보다 낫다예요? 그죠? 삼정승과 만승보다도 내가 위다죠? 자, 그래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소부호유는 나랑 비슷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마 보겠습니다. 내 성격이 게으르더니 그걸 하늘이 아셨다. 인간만사 아무 일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여 다만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더라. 그러니까 내 본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머무는 게 하늘의 뜻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인간 세상이고요. 속세. 그래서 강산과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은 자, 이건 해설이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죠. 자, 영역은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어. 자, 그래서 1번 발을 타다는 걷기 시작함. 2번 머리를 올리다 시집가다. 그 다음에 코를 싸지고 이게 코를 싸지는 게 냄새나서만이 아니라 무한이랑 핀잔 때문에 얼굴을 들서 부끄러울 때. 자, 그 다음에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이 살았다. 제가 이런 거 나올 거라고 했죠. 제가 우월한 어휘한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속이 살다랑 속이 풀리다랑 속이 내려가다랑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속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속이 살았다는 개기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이러잖아요. 괴겨? 그러면 살아있네 이러죠. 그러면 딱 고개 빳빳이 들고 저항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으로 이제 속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자, 그 다음 5번. 이젠 완전히 꼭지가 물렀다. 물렀다라는 건 원래 과일이 덜 익으면 여기 단단하대 꼭지가. 근데 꼭지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잘 익으면 이게 흔들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무르익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17번. 17번에 비문학 지문인데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이죠? 그럼 공통 키워드 말고 변별 키워드를 싹 잡아요. 변별 키워드를 잡고 지문에 들어가면 훨씬 빨리 근거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 부분 딱 이렇게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요약이에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매칭. 변별 키워드 아는데 뭐 다른 데에다 밑줄을 그어. 그죠? 그래서 선지랑 직결되는 부분들에만 그면 돼요. 자, 그래서 목소리는 우리 정체성을 규정한다. 1번.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흥분시킬 수도 있고 좋은 인상 줄 수도 있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뭐예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몇 번이지? 2번. 그 다음에 이면의 감정을 비롯해서 많은 정보를 준다. 몇 번? 4번. 그 다음 여기서 전화기 건너편에 상대방의 표정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몇 번? 5번. 여러분 이거는 준언어랬지 언어예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18번. 18번에 다음 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했는데 이 조항과 예시 연결이죠.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일행직이면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쪽에서 주로 낼 거고요. 사실 표준어 규정은 원리라기보다는 당위 규정이라서 규정과 예시의 이게 연계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역시나 좋은 발상의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뒤용박 같은 경우는 준말이 쓰여도 본말이 널리 쓰인다면 본말이 표준어다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말이 아닌 거죠, 뒤용박이. 그래서 따리, 귀찮다, 뱀장어, 장사치에서 또아리 이런 거. 그리고 뭐 귀치 않다, 귀찮다. 그렇죠? 자, 그리고 뱀은 뭐 배암. 그리고 장사치는 장사치 이렇게. 자, 그다음 19번.
19번 현대시입니다. 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발문이요. 자, 근데 표특인가 아니면 내용인가? 내용이네. 이럴 땐 선지 먼저 보지 않는다. 자, 그럼 내용 보고.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홀로 우물을 보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행위입니다. 누구예요? 윤동주의 자아상. 그래도 작가는 가렸네. 자,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필수 작품이죠. 우리 기본서들에도 들어있는 우물 속에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나요? 사나이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홀로 가서 보고 있으니 화자입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안 하고 거리두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나이가 미워요. 자기 혐오. 돌아가다 생각하니 불쌍해요. 자기 연민. 그 다음에 자, 그 사나이가 또 미워요. 자기 혐오. 막 반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니까 남이 아니거든 나거든 버릴 수가 없어. 미련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적 번뇌가 아주 번다하게 벌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록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에? 이 앞부분에 대한 변형된 수미상관. 자, 그럼 이런 정도로 읽어주고 그럼 어떠한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 어떠한 태도를 이걸 도출하는 거죠. 어떠한 화자가 홀로 우물을 찾아가서 자기 반성하고 있는 화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도출 못하겠으면 자, 혼자 우물을 보는 화자가 무엇에 대해 우물 속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어떠한 정서 바뀜 나열 다하면 혐오, 그리움, 미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연민 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그리고 태도는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의지적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자아성찰적, 막 반성적 이 정도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쵸? 그래서 혼자 반성하려고 하는. 그 다음 2연에 드러난 우물 속 풍경으로 보아 이 시의 배경은 맑은 가을 달밤이라고 볼 수 있어.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그 다음 우물 속에 사나이는 시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자기 자신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4연의 도로나 자 그리고 5연의 다시에는 사나이에 대해 갈등하는 마음, 내적 번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6년은 2연을 반복하면서도 19를 추가해서 변주된 수미상관을 하면서 자아의 사회적 성장 땡. 여러분 여기서 추억처럼 사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했거나 그래서 긍정적인 내가 되었다는 건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띄어쓰기 문제인데요. 자, 초점되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해설을 쓴 걸 보시면 여기서 나중에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걸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고쳐야 될 것만 체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아하니 붙여야 되고 난생 처음 붙이고 별 볼 일은 다 떼야 되고 형제끼리 붙이고 그 다음에 동생네는 때 맞추어 라고 해서 얘만 맞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돌아갑니다라든가 그쵸? 이 뭐뭐 어서야 아서야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뭔지 제가 밝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